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재작년 사내 커플로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은 충북 어느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이 도시 토박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온 거였어요. 그렇게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유망한 재단이라 나름 안정적이고 월급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23살에 이 재단에 합격해서 직장 생활을 빨리 시작했고 남편은 32살쯤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갑이지만 직급과 월급 그리고 모아둔 돈도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신혼집은 제가 사서 제 명의이고요.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가구, 가전을 했습니다. 남편의 집, 그러니까 시댁은 공무원 집안입니다. 시아버지는 시청에서 35년 근무하시고 퇴임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도청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아버님 연금도 있고 시어머님도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댁 상황만 들으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도 사실 결혼 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꼭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요. 알고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2억 정도 받으신 상태였어요. 아파트값이 비싸지도 않아서 사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으신 거죠. 대출을 받아 어디에 쓰셨냐고요? 시동생이 돈 사고를 그렇게 쳤다네요. 설상가상으로 18년도쯤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잔뜩 넣었고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불 끄느라 여기저기서 돈 끌어 모으느라 시댁 아파트까지 저당 잡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늘 큰소리치기 바쁘셨어요. 우리 같은 시댁 없다. 우린 다달이 연금 나오지. 시어머니는 나이 먹어도 안 놀고 일하지. 이런 시댁이 어딨냐며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한다고 만나기만 하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저희 친정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시더니 그 후에도 종종 안 좋게 언급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은 연금도 안 나오고 수익도 불안정한데 부모님 괜찮겠냐? 나중에 돈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실 정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영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경기도에서 과일 가게를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한자리에서 20년 정도 하신 것 같네요. 아버지는 원래 출판사에서 일하셨는데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명예퇴직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생계를 위해 아버지, 어머니 힘을 합쳐 작은 과일 가게를 여셨어요. 저는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은 몰랐지만 처음엔 장사가 정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장 모퉁이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시장분들 텃세도 심하셨고 진상 고객들도 참 많아서 어머니가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에 들어오시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거래처 사기도 당하셔서 돈 몇백씩 잃으신 적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늘 저희 자매 앞에서 웃으시고 돈 걱정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네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품 좋으시거든요. 그런 저희 부모님 진심 때문인지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잘 자리 잡아서 꽤 크게 넓히셨어요. 지역에서 도소매 매출액으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늘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었어요. 우리 집 돈 많은가 보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자취방을 얻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작은 방 얻지 말고 안전한 큰 오피스텔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매매로 집을 얻어주셨어요. 제 명의로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 주변 상경한 친구들은 모두 작은 원룸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큰 오피스텔,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되는 자가에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나서 부모님께 왜 그러셨냐 여쭤보니 어차피 제 명의로 부동산은 해주려고 했고 이사 다니기 힘들 텐데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배려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선 돈 없는 티도 돈 많은 티도 내지 않으시고 그저 진심으로 저희 자매를 지지해 주시며 키워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잘 자라 앞가림하며 산다고 생각해요. 대학 때 살던 오피스텔이 2배가 넘게 올랐고 친정아버지는 어차피 제 거였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그 오피스텔을 팔고 지금 신혼집을 매매한 거예요. 매매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모자랐는데 그 돈도 친정에서 메꿔주셨지만 티도 내지 않으셨죠. 시댁에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신혼집을 저희 친정에서 사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시면 여기는 해가 잘 안 들어온다. 왜 이런 집을 샀냐? 기다렸다가 다른 청약을 넣지 그랬냐? 변기 내려가는 수압이 변변찮다 하시며 트집 잡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정도도 감지덕지였어요, 어머님 하고 톡 쏘듯 말씀드리니 조금 무안해하시며 아니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걱정이 하셨고 그 이후론 집에 대해 트집 잡으시는 건 좀 줄었네요. 어느 날 시댁에서 반찬을 했다고 가져가라 하셔서 저녁에 남편이랑 퇴근하고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께서 저녁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냉장고에 메론이랑 블루베리가 있다고 하시며 설거지 끝나면 좀 잘라서 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론이 참 실하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메론이 참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께서 주말에 경기도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너희 친정 가게에 가봤었다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어요. 친정에서 메론 한 박스와 블루베리 한 박스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인상을 쓰시며 메론이 달아도 너무 단데 이거 약 같은 거 쳐서 키운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괜찮은데요? 난 맛있는데? 라고 하니 시어머님께서 아니 이 정도로 달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좀 잘 파셔야겠다. 이런 거 팔면 컴플레인도 들어올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맛있고 또 간혹 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세요. 단골 많아요. 라고 했더니 가보니 가게가 정신이 없네. 가게 확장을 한 거냐? 인테리어가 별로더라. 포도는 좀 시들시들 하던데 눈이 어두워 잘 못 보시는 거냐? 자영업도 건강 안 좋으면 바로 관두셔야 할 텐데 어쩌냐? 많이 벌어도 장사는 장사라 하시며 혀까지 차셔서 제가 듣다 못해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제가 알기론 벌만큼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금 같은 거 안 받으셔도 시내에 새 잘 들어오는 4층짜리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아니 가족 같은 사이니 걱정한 거 아니야 걱정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은 이러셨어요. 가게 하는 집들이 원래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냐며 너희 친정도 분명 그럴 거다.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기분 상하실까봐 친정 돈 많은 거 티도 안 냈고
친정을 까내려도 예의 차린다고 반격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셔서 자수성가하시고 저희 남매도 잘 키워주신 분인데 이렇게 사돈한테 선물까지 보냈는데도 뒤에서 험담하고 계신 걸 꿈에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월 매출만 4천만 원이에요. 작은 구멍가게 아니에요. 인건비며 가게세며 다 빼도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넘어요. 명절에 잘 될 때는 5천 찍으실 때도 있으시대요. 하도 티를 안 내시고 말씀도 없으셔서 몰랐어요. 저도 결혼하면서 알았죠. 저희는 돈 사고 치는 가족도 없어서 그 돈 고스란히 모아 건물 사셨고 지금은 월세만으로 매달 1,500만 원은 받고 계세요. 은행 이자도 1년에 몇백은 되실걸요? 지금 당장 일 관두셔도 쓰실 돈 넘쳐나세요. 저희 자매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물려주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너희 친정 잘 산다고 유세 떠냐? 집 해줬다고 갑질하는 거니?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우리 집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친정도 우리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이러시며 갑자기 폭주를 하셨어요. 시아버님, 저희 남편 모두 당황해서 시어머님 말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따박따박 연금 나오는 우리 집이 더 낫다. 장사꾼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어디서 이게? 이러셨어요. 저도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죠. 어머님, 장사꾼이 어때서요? 딸 집도 사주실 정도로 돈 많이 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부들부들 떠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쾅 닫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하고 시아버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따라 나와 본인이 대신 사과한다며 동생이 돈 사고 치고 여유가 없어져서 엄마가 저러신다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선을 그으시네요. 제가 참았어야 했을까요? 시댁은 친정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과일 고르고 골라 선물 박스에 넣어 보내셨을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시댁에는 제가 먼저 전화드리긴 싫어요. 남편도 저 마음 가라는 대로 하는데 시댁과 차 타고 20분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영 이렇게 연을 끊을 순 없는 노릇이에요. 아직도 기분이 안 좋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아니 애초에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킬 생각도 없었던 남자와 끝을 낸 34살 돌싱녀입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가진말로 꼬셔내서 결혼까지 해놓고 결혼하자마자 말을 바꾸고 그 밑바닥 인성까지 드러냈던 그 인간. 특히나 저희 엄마를 대했던 태도에서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고 지금까지도 그 인간을 떠올리면 기분이 상할 정도네요. 저에게는 엄마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 특히 엄마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겠죠. 하지만 저는 좀 유난스러울 정도로 엄마 바라기입니다. 저와 엄마는 부모 자식 간이기도 하지만 또 친한 친구 마냥 가깝게 지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함께 했고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자 삶의 이유기도 하죠. 저희 엄마는 저더러 엄마 말고 친구들이나 남자친구 사귀어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재밌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소위 마마거리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이 30 넘어서도 엄마 곁에만 붙어 있고 싶어하고
엄마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마 어릴 적에 엄마를 잃을 뻔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가정폭력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빠랑 살았는데 그때까지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그 행동들은 어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어디에선가 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막 뛰고 무섭고 누가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엄마는 아빠의 폭력을 묵묵히 견디고 사셨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무기력한 상태라 헤어나오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날은 아빠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평소보다 더 심한 행패를 부리셨고 급기야 식칼까지 꺼내셨죠. 엄마는 식겁해서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궜고 방 밖에서는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해코지를 가할까봐 그 어린 마음에도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울부짖다가 기절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눈 떠보니 병원이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가 식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난리를 쳤고 엄마는 저를 방에 넣어놓고 아빠에게서 식칼을 뺏으려다가 결국 팔을 찔리셨대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현관 밖으로 도망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목에서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심하게 치인 건 아니고 엄마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난 건데 엄마가 피까지 흘리며 기절해 있으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119에 신고하신 거죠. 그 일로 멀리 사는 외할머니, 이모들, 삼촌들 다 오셨고 특히 큰 삼촌은 엄마 상태 보고 열받아서 아빠 죽여버린다던 걸 다른 가족들이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하여튼 그 일로 엄마는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는지 일주일가량 의식을 못 차리고 못 일어나셨는데 저는 엄마가 그대로 죽을까봐 매일같이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를 살려달라고요. 엄마가 살아나면 내가 꼭 엄마를 평생 지키고 살겠다고요. 그렇게 엄마는 기적적으로 일주일 뒤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도 엄마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외갓집의 도움으로 엄마는 이혼을 하셨고 아빠랑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떨어진 지역에 있는 큰 이모네에서 새빵살이를 했어요. 이모는 잘해주셨지만 어쨌든 새빵살이고 이모부는 저와 엄마가 있는 걸 다소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눈칫밥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온갖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고 그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구해 나와서 살았습니다. 저도 대학교는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2-3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늘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와 둘이서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잘 지내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엄마를 갑자기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엄마가 전화통화가 안 되면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해코지한 건 아닐까, 엄마가 교통사고에 당한 건 아닐까 불안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걱정 말라고 수도 없이 저를 달랬지만 마음속에 꽉 자리 잡은 불안함은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일을 했고 엄마는 아파트 상가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커피도 팔고 수제청 음료도 파는 곳인데 엄마가 수제청을 정말 맛있게 잘 담그시거든요. 본인만의 노하우도 있으시고요. 그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수제청 음료 전문 가게로 바꾸기도 하고 수제청 제품도 많이 판매했죠. 인터넷 판매도 하시고요.
그게 워낙 장사가 잘 됐기에 후에는 좀 더 큰 가게로 바꾸기도 하고 수제청 제작 노하우에 대해 클래스도 진행해서 여러 지역에서 배우러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엄마 장사가 잘 되고 저도 회사에 잘 다니면서 저희는 오래되고 작은 연립주택에서 이사해 꽤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6년 정도 다니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1년 정도는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왔고요. 그 후로는 전공을 살려 학원의 영어 강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강사로 일하는 게 적성에 더 잘 맞더라고요. 제가 성적을 잘 올려준다는 소문이 나서 학원에서도 대우가 좋았고 스카우트 제안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고요. 엄마는 이제 우리 사는 형편도 나쁘지 않고 너 결혼할 때 결혼 자금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결혼도 생각해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이 눈곱에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혼 얘기하시는 게 너무 싫었죠. 다른 때는 엄마하고 너무 잘 지내지만 엄마가 결혼 얘기만 하시면 저는 몹시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엄마는 자기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요즘 시대에 결혼이 꼭 필수도 아니고 결혼할 생각 없으니 괜히 얘기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죠. 엄마는 알겠다고 결혼 얘기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히 엄마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고요. 어쨌든 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의 필요성도 모르겠고 그저 엄마랑 지금처럼 둘이서 같이 지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확고했죠. 그런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수학 강사분이 자꾸만 저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한 편이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강의 실력도 괜찮은 편이어서 평판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안 선생님. 안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알고 또 저한테 오랫동안 한결같이 마음 표현해 주신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안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문제예요. 제 자체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도 요즘 흔히 말하는 비혼주의 그런 거세요? 뭐 이런 게 비혼주의라면 비혼주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생각을 바꾸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비혼주의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결혼을 절대 하기 싫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라면서 자꾸 저에게 물어보고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죄송하다고 했고 거듭 거절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했고 나중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학원이 있으니 그리로 옮길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저에게서 뭐에 그렇게 꽂힌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저희 엄마까지 공략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가게가 학원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원 사람들도 그 가게가 저희 엄마 가게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어머니 가게 장사 정말 잘 된다며 돈 많이 버시겠다는 소리를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가깝다 보니 오며 가며 엄마 가게에 자주 들렀고 시간 맞을 땐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안 선생 역시 그 가게 주인이 저희 엄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자꾸 엄마 가게에 일부러 들르는 겁니다. 가서는 같은 학원 강사라고 막 그러고 변죽도 좋게 저희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더라고요. 저희 엄마 입장에선 딸이랑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하니 좋은 마음이 들었을 테고 또 인물 좋고 훤칠한 남자가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구니 보기 좋으셨겠죠.
그 남자는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면서 저희 엄마와 친해졌고 저도 엄마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안 선생님, 요즘 저희 엄마 가게에 자주 가신다던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움을 표하면 그 남자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요? 어머님 가게 자몽 에이드가 너무 맛있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 가게 에이드가 제 하루의 활력소란 말이에요. 박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안 받아주신다고 에이드도 못 먹으란 법은 없잖아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친구에게 했더니 오히려 친구들은 야, 그 남자 너무 멋있다. 직진남이잖아. 요즘 그런 직진남들 없는데 너한테 푹 빠졌나 봐. 그게 직진이니? 내가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네. 요즘 남자들도 야가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 빼는데 그 남자는 너한테 너무 진심인가 봐. 그러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 남자와 잘해볼 생각도 더더욱 결혼 같은 건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저의 생각을 바꿔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가게에 몇 달 전부터 어떤 진상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남자분이라는데 자꾸 찾아와서 이것저것 일부러 딴지 걸고 막 그런데요. 엄마도 장사한 지 꽤 되었으니 진상 손님들 여럿받고 어지간한 건 참을 수 있는데 가장 못 참겠는 건 자꾸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엄마도 그런 건 틈틈이 녹음을 해놓으셨고요. 그 진상이 저희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가만 보니 남편도 없는 것 같은데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보자는 둥, 쉬는 날 언제냐는 둥, 집은 어디냐는 둥, 엄마도 화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동네 주민을 신고하려고 하느냐고 생 난리를 피우고 난동을 부리고 그러더랍니다. 엄마도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인간 나타나면 나한테 말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까지 굳이 연락은 안 하고 알아서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좀 늦은 출근을 하려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 진상남이 아침에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려니 폰까지 뺐고 기물까지 파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손님으로 온 안 선생이 나타나서 그 남자와 싸우고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다쳤다고 생 난리를 쳐서 둘이 같이 경찰서에 갔다는 겁니다. 엄마도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했고 저도 식겁해서 경찰서로 곧장 갔죠. 그 진상 남자랑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안 선생을 보는데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말도 못하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도와줬구나 싶어서요. 저와 엄마는 진상 손님이 평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얘기했고 CCTV나 녹음도 증거로 냈습니다. 그래서 안 선생의 폭행 사건은 잘 마무리됐고 그 진상남은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 성희롱죄 등으로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저는 그 남자에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또 경찰서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 남자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제가 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폭력이 심했고 엄마를 잃을 뻔했다. 나는 엄마를 지켜주며 평생 살고 싶고 결혼은 필요 없다고 말이죠. 게다가 저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흔쾌히 그래요. 결혼하고도 같이 살면 되죠. 어머님도. 네?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어떤 남자가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반기겠어요.
게다가 저도 엄마가 눈치 보는 거 싫고요. 저는 현정 씨 어머님 편해요. 어쩔 땐 저희 어머니보다도 현정 씨 어머님이 더 편한데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걱정하지 말아요. 내 꿈이 뭔 줄 알아요? 장모님이든 우리 어머니든 편하게 가족들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말은 그렇지만 그게 쉽나요? 남의 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에이, 장모님은 어머니 아닌가요? 사랑하는 와이프의 엄마라면 저한테도 귀중한 어머니죠. 그리고 저번에 봤죠? 원래 집안에 남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것도 하고 위험할 때도 나서고요. 나 정도면 어때요? 라면서 능글맞게 구는데 전과 달리 그 모습이 싫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고 어느 순간 그 남자가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도 몹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가 엄마 때문에 큰 상처받고 마음을 다 닫았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웠어.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도 보고 결혼도 하고 엄마한테 너무 얽매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거든. 안 선생 우리 가게 여러 번 찾아와서 나도 봤지만 성격 좋고 괜찮은 사람 같던데. 엄마 생각 그만하고 잘 만나봐. 엄마의 말에 저도 마음을 달리 먹었고 그 남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그 남자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한다면 나는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괜찮냐고요. 그 남자는 당연히 괜찮다며 장모님은 우리가 잘 모시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자기네 어머님하고 누나분은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랑 누나는 예전부터 내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거든. 나만 좋다면 다 좋다고 하셨어. 그래? 그 남자는 결혼 후에 저희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 변함없는 반응을 보며 아, 저게 저 남자의 진심이구나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하니 엄마가 오히려 펄쩍 뛰시더라고요. 엄마 사지 멀쩡하고 어련히 알아서 잘 사는데 왜 자꾸 같이 살자 하느냐고요. 엄마는 됐으니 너네끼리 잘 살라고 만류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어둠을 무서워하시고 한 번씩 잠에서 깨서 두려움에 떠실 때도 있어요. 문 잠금 장치를 여러 번 확인할 때도 있고요. 불안증이 너무 심해지면 약을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랑 이혼하고 남남된 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으신 듯 했죠. 그게 더 안쓰러워서라도 엄마를 혼자 놔두고 저 혼자 결혼을 하는 건 싫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너네 부부 사는 집에 뭐하러 엄마를 자꾸 같이 살자는 거야. 엄마가 불편해서라도 싫어. 엄마 어두워지면 너무 불안해하잖아. 그건 엄마 심리적인 문제야. 엄마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약 잘 먹고 그러면 괜찮아. 엄마 신경 그만 쓰고 안서방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이나 해. 엄마 사지 멀쩡하고 엄마 일 잘하고 잘만 사는데 왜 자꾸 사서 걱정이야. 유난 그만 떨고 신혼집이나 잘 구해봐. 그렇게 엄마는 합가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고 저와 남편은 따로 신혼집으로 살 전셋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전셋집 장만을 위해 그 남자는 5천만 원, 저는 7천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건 대출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 엄마가 대출 따로 받지 말고 엄마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이자 낼 필요 없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 끝내고 이사 갈 때도 엄마가 많이 보태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안서방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돈을 많이 보태주는 거니 행여나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기에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제 월급은 대출 갚는 데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대출을 따로 갚을 필요가 없으니 제 돈은 적금으로 다 모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전세 끝나고 이사 갈 때 이렇게 모은 돈을 짠 내밀면 남편도 몹시 놀라고 좋아하겠지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도움도 받아서 순조롭게 준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 후에도 남편이 여전히 저희 엄마에게 잘하고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할도리 안 하면서 남편에게만 우리 엄마에게 잘해라 바란 것은 아니고요. 저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남편 역시도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잘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제일 먼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엄마 가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랑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들러서 음료도 마시고 엄마랑 간단하게 대화도 주고받고 했던 걸로 아는데 결혼 후에는 딱 발길을 끊고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더라고요. 하지만 카페 가는 거야 안 마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 그렇다 쳐도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너무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엄마에게 참 애살 있게 굴고 친근하게 굴었다면 결혼하고 나에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도 시큰둥하게 불편한 말투로 단답으로 대답만 하고 제가 엄마랑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여러 핑곗거리를 대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어이가 없죠. 사람이 저렇게 180도 달라지나 싶으니까요. 아무리 잡힌 물고기 밥 안 준다는 소리도 있다지만 결혼 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은 어디 가고 저렇게까지 굴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 자주 하라 그러고 시댁과의 약속은 많이 잡더라고요. 거의 1-2주에 한 번꼴로 저녁 약속을 잡고 어머님도 저에게 자주 연락하시고요. 어머님은 전화를 한 번 하시면 20-30분은 기본일 정도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다 들어드려야 했고요. 결혼 전엔 그런 게 없었고 주로 남편하고만 통화를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저한테 전화해서 내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빠도 네네 하면서 어머님 얘기 들어드려야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에 가서 엄마랑도 식사하자고 하면 단박에 싫은 티를 내는 겁니다. 자기는 장모님 가게 평소에도 잘 들르지 않아? 근데 또 주말에 가야 된다고? 자기 그 정도면 진짜 중증 마마거리다. 그럽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모든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 그때만 해도 저를 이해한다느니 자기도 장모님에게 잘하겠다느니 해놓고 이제 와선 저보고 마마거리라면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거리냐고 혀를 차더라고요. 저는 왜 결혼 전이랑 말이 달라지느냐 따졌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왜 장모님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자리를 피했어요. 게다가 명절 때도 자기 집 가서 하루 자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날 일찍 저희 집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신우 핑계대면서 미적미적 거리고요. 게다가 어머님도 더 이따 가라면서 너네 집은 자주 가지 않느냐고 막 그러고요. 시댁도 그리 멀지 않고 그때는 오히려 시댁에 더 자주 갔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막 저보고 천천히 더 있다가 가라면서 뭘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고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겨우 남편을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제 시댁이 일찍 와서 하루 자기까지 했으면 오늘은 일찍 나와서 우리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가잖아. 내내 가기 싫다고 눌러 앉아있다가 내가 하도 가자니까 겨우 가는 거잖아.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평소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장모님 댁이면서 왜 자꾸 가자고 사람을 들들 볶아?
뭐라고? 오늘 명절이고 엄마도 우리 기다리실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우리 엄마 안 본 지 꽤 되지 않았어?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바쁜데 내내 장모님만 들여다봐? 그리고 장모님도 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게 운영하시고 바쁘잖아. 자기 이러는 거 너무 유난스러워. 왜 결혼 전이랑 말이 그렇게 달라져? 결혼 전엔 아, 그놈의 결혼 전 얘기. 결혼 전에 내가 너무 잘했던 게 문제네. 그치? 하면서 자기가 더 열을 내더니 화난 표정으로 입 꾹 다물고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날 저희 집에 가서도 내내 굳어있는 표정에 저희 엄마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엄마가 눈치를 힐끗힐끗 보시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은 냉전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기한테 바라는 게 큰 건가요? 저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했고 그건 남편도 잘 알잖아요. 제가 엄마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싶다는 거 본인이 그렇게 설득해가며 쫓아다니며 저희 엄마한테 자식보다 더 잘하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한 게 남편 아닌가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이 달라지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좋게 본 건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도 든든한 사이가 되어줄 것 같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염원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지네 가족만 챙기려 하고 저희 엄마는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더라고요.